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로 사업하면 대박 날 텐데.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성공한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모두가 느끼는 불편함에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문제 중심 사고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 속 불편함을 창업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아이디어 발상 도구를 활용하여 발견한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익히고, 빠른 실행과 검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문제중심 사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페인 포인트라 함은 고객이 경험하는 불편함, 문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에는 비효율이라든지 비경제성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페인 포인트라는 것이 단순히 불편하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우리는 페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창업은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페인 포인트입니다. 재정적인 페인 포인트는 너무 비싸다라는 것인데요. 고객들은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밀리의 서재는 부담스러운 도서 비용,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책을 소유하지 않고 구독 형태로 전환해서 가격을 낮추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콴다는 고액의 사교육비로 인해서 학습 자료나 질문 해결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페인 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기본적인 검색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고 심화 콘텐츠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간 노력 페인 포인트입니다. 이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어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고객들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예시로 배달민족 같은 경우에는 전화 주문이 너무 번거롭다는 것에서 출발했고요. 앱을 통해서 메뉴 검색, 주문, 결제를 한 번에 끝내서 고객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퇴근하거나 그다음에 주말에 마트를 방문해야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고요.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상적인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페인 포인트입니다. 뭔가 짜증나고 불편함, 이러한 고객들은 불쾌한 감정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우리 집 빈방, 이거를 그냥 두려니 아깝다라는 감정적인 불편함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러한 유휴 공간을 공유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집 서비스 안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이라든지 가구를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을 지출하는 행위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큰 돈을 쓰고도 실패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잘 결정한 것일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사례를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정서적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페인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서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에는 두 가지 질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있는 모든 불편함이 페인 포인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5Why 분석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 이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창업 과정에서는 시급하고 해결할 가치가 있는 페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5Y 분석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인 조별 과제가 비효율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조별 과제가 비효율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한가 라고 했을 때 조원 간 역할 분담과 진행 상황을 공유가 잘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왜 각자 쓰는 툴이 달라서 소통이 분산된다. 왜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에 특화된 툴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왜 기존 협업하는 툴들은 복잡하기도 하고 사용료가 비싸서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럽다. 네, 왜? 라는 질문에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이자 창업의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니즈에 맞춘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한 미니멀한 팀 관리 솔루션이 없다. 라는 지점으로 도달해서 이를 우리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5Y 분석법을 통해서 문제 자체보다는 원인을 발견하는 그러한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찾았다면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번뜩이는 순간의 영감이 아니라 잘 훈련된 사고, 도구를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아이디어 발상 도구의 첫 번째로 관찰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관찰이라 하는 것은 최고의 발상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창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겪는 나만의 불편함이 좋은 창업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선생님, 지인들, 커뮤니티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관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친구의 상황,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관찰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소를 중심으로 관찰해 보는 겁니다. 교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특정한 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간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맞춰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래된 예시긴 한데 과거에 이제 청소년들이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서 일어나는 잔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개 식판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은 장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장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서 만들어간 아이디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찰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불편함을 겪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을 막연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불편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후에 대안으로 연결하기가 쉬워집니다. 친화도법이라 함은 나열된 많은 데이터를 특정한 주제로 묶거나 다시 재분류하거나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관찰한 결과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기도 하고 다시 재배열해서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탬퍼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탬퍼 기법이라 함은 발견한 문제를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입해서 새롭게 변형시켜보는 방법인데요.
영어로 된 글자들의 앞 글자를 따서 스탬퍼라고 하고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대신 뭘 넣을 수 있을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재료나 장소나 절차 등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얘기했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앱으로 대체해서 앱 안에서 메뉴 검색, 주문, 결제 등 모든 과정을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디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합인데요. A와 B, 이것과 저것을 합쳐보면 어떨까?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기능 또는 서로 다른 아이템, 서비스를 합쳐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와 커뮤니티를 결합한 당근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응용입니다. 다른 곳에서 쓰던 것을 가져와서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나 특징을 다른 분야에 응용해보는 것입니다. 원리라든지 특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형입니다. 모양을 바꿔본다든지 형태, 속성 등을 크게, 작게 또는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입니다. 기존에 쓰던 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될까? 라는 측면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거입니다. 기존에 있던 규칙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단계를 없앰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복잡한 송금 절차를 제거함으로써 비번 하나만으로도 간편한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서비스를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배열입니다. 순서를 바꿔보는 건데요. 기존의 패턴, 레이아웃, 그 다음에 절차 등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텀블러를 예시로 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로 된 텀블러를 대체 방법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초경량 소재 또는 생분해성 소재를 바꾼 텀블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합이라 함은 예를 들면 텀블러를 카페에서 사용할 때 결제 기능을 합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마트 결제 기능, NFC 등을 텀블러 하단에 부착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텀블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고요. 응용은 야외 활동할 때 휴대성이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카메라 스트랩을 텀블러에 예를 들어 적용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야외 활동할 때 어깨에 맨다든지 목에 걸 수 있는 텀블러,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볼 수도 있습니다. 변형 과정을 적용해보면 미술용 물통 이렇게 접이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에도 실리콘 소재 등을 활용해서 접이식 텀블러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볼 수도 있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텀블러가 갖고 있는 보냉 또는 보온의 기능을 활용해서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써보는 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제거의 경우에는 텀블러 같은 경우는 세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세척의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UV 시스템을 넣는다든지 해서 자가 세척 텀블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방법들을 내볼 수도 있고요. 순서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개봉의 방식을 재배열해서 원터치로 뚜껑이 한 번에 버튼만 누르면 열리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발견한 문제를 기존의 제품 또는 서비스, 기능 등에 대입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탬퍼 기법입니다. 이처럼 관찰이라든지 아이디어 발상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냈다면은 빠르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면 직접 부딪혀서 이것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특히 예비 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실수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시장에 반응이 없으면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선은 빠르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MVP입니다.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아서 빠르게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서 고객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MVP의 목표는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정말 해결할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빠르고 그리고 저렴하게 얻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업이나 스케치 형태로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유입되는 또는 클릭 수를 확인하는 이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동화 개발로 가기 전에 직접 수동으로 수행하면서 테스트해보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리멤버라는 앱이 있습니다. 명함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리멤버 앱도 자동화로 넘어가기 전에 초기에는 수동으로 직접 명함들을 촬영하고 이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테스트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과학에서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창업 과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해서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가설이 실패한다면 다시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피드백과 반응을 얻은 것들은 다음 아이디어를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또 다시 빠르게 다음 아이디어에 반영하는 이러한 반복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낡은 교복을 수선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교환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우리 팀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검증 방법, 즉 최소 기능 제품은 학교 게시판에 교복 물려받기 또는 교환 장터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일주일간 신청자 수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신청자 수가 많다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는 해결책이 통한다는 증거이니 이제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어서 사업을 확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자 수가 적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 실패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복 수선 비용이 문제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교환 자체를 귀찮아하는 다른 페인 포인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제시했던 5Y 기법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찾고 일상 속의 나의 불편함을 여러 사람이 겪는 불편함으로 연결시켜보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을 구체화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를 검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창업의 기회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사소한 불편함,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라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창업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왜냐하면 특정 페인 포인트를 가진 고객들에게 우리의 솔루션은 세상이 바뀌는 일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주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거창한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건 일상 속 불편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만 느끼는 작은 불편함, 바로 그 페인 포인트가 창업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죠. 이제 스캠퍼와 같은 아이디어 발상 도구를 활용해 그 문제를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발전시켜 봅시다. 그리고 완벽한 계획에 머무르기보다 MVP를 만들어 빠르게 실행하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실행과 검증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